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예요. 오늘은 벨킨 부스터 프로 2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3인원 충전기를 리뷰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2인원 제품부터 직접 사용해보면서 사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2달 전에 미리 구입해서 사용해봤어요. 벨킨 맥세이프 충전기는 애플 맥세이프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리뷰를 통해서 애플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치하면서 충전하는 게 간편하고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2달 정도 사용해보니 왜 때문인지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충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그냥 매직 키보드 충전하려고 연결되어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계속 충전하게 되더라고요. 애플워치도 충전되는 3인원 모델이었다면 워치 충전용으로 자주 사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사용하던 에어팟 충전 부분도 무선 충전이 고장나면서 더욱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값비싼 제품을 리뷰하는 만큼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지인에게 에어팟을 빌렸는데요. 절대 뜯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누굴 못 뜯어서 안달난 사람으로 보나. 아무튼 충전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크게 사용하진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서 여러가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데는 나름 쓸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용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제품부터 살펴보자면, 벨킨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C타입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전용 DC 전원을 입력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따로 충전기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건 장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는 340g으로 이전에 리뷰했던 고부기 맥세이프 거치대와 비교해보면 140g 정도 더 무겁고 실제로도 상당히 묵직하다는 느낌인데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잡혀 있어서 튼튼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충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먼저 무선 충전 테스터기로 확인하면 두 제품 다 기본적으로 5W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맥세이프는 여기서 아이폰을 인식하면서 충전 속도가 증가하는 듯한데 10분 동안 충전을 해보니 9%가 충전되더라고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테스터기를 직접 연결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은데, 다행히도 미리 확인을 해서 연장 케이블을 구매해뒀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점점 성장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제 마음 알아주시겠죠? 그럼 구독도 해주시겠죠? 생각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한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람 사는 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뭐가 재밌을까요? 가끔 시련도 생기고 다시 도전하고 극복도 하고 그렇게 또 배우면서 성장하고, 그런 게 세상 사는 재미가 아닐까요? 기본 대기 전력이 0.4W인 상태에서 충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충전 속도가 점점 올라가더니 1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애플 인증을 받은 제품답게 15W의 속도로 충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충전 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은 단 30초였습니다. 중간중간 속도가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애플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제품과 압도적인 가격 차이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인데요.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는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기존 제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테스트가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아 미리 구입해뒀어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했는데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으로 몰래 가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로켓 배송은 정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짝퉁 감별 전문 유튜버로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니 이건 정품이 맞는 듯해요. 정품 맥세이프 충전은 벨킨 25W 충전기를 이용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충전 속도가 서서히 오르더니 동일하게 1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15W로 충전 시작,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시점은 약 45초가 걸렸습니다. 혹시 충전기 문제인가 생각되어서 이전에 리뷰한 애플 20W 충전기로 확인을 해봤지만 큰 차이는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 140W 충전기로 확인을 해봐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용하면서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은 기분 탓이 아니었나 보네요.
아무래도 무선 충전으로 발생되는 전력 손실이 발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제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애플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7.5W 속도로 고정시켜둔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1에서 2W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빠른 충전 속도 때문에 구입할 필요는 없을 듯 하지만 충전 노이즈는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전에 리뷰한 고부기 제품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력도 확인해봤는데요. 상당히 잘 잡아주는 느낌인데 자석이 위치한 부분의 자력을 측정해보니 최대 72로 정품과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어팟 충전 부분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에어팟 무선 충전은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따로 애플 인증은 윗부분만 받은 듯한데, 확인을 해보니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1에서 2W의 충전 속도를 보이고 맥세이프 인증을 받은 부분과 정품도 벨킨의 대기 전력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에어팟 무선 충전의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배터리가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계속 올려두니까 대기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낮은 전력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고, 이렇게 공급되는 전력으로 인해 에어팟의 온도가 조금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생기는 걸 보니 에어팟의 무선 충전 자체적으로 전력이 지속 공급되는 걸 막지 못하고 발열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선 충전을 장시간 하는 건 에어팟 배터리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애플 인증을 받은 부분과 아닌 부분의 차이, 그리고 저가형 제품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열어봐야겠죠?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패드를 벗겨내면 플라스틱 막이 하나가 더 보이고, 이 막을 벗겨내면 분리가 가능한데 따로 접착제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열어서 보니 좌우에 무게추가 있는데 이걸로 무게중심을 아래로 잡을 수 있도록 해두었네요. 하단에는 방열판이 있는데 전원부와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에 접촉해서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무선 충전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나사를 모두 풀어줘야 하는데요. 나머지는 다 십자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스탠드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만 별나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힘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걸 보니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 것 같아요. 리뷰하고 다시 조립해서 중고로 팔아서 컨텐츠비나 벌어볼까 했는데 이런 걸 팔았다가는 잡혀가겠죠? 이렇게 열어보면 에어팟 무선 충전 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제품들과 다른 점을 보자면 여기 중앙 부분,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안전대책을 다른 저가형 제품보다는 꼼꼼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다른 외관적으로 엄청나게 차이나 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애플 인증을 받은 맥세이프 충전 부분은 앞부분부터 열어보면 되는데요. 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다시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열어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열어서 보면 무선 충전 코일 앞에 검정색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정품 충전기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스티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자파 차단과 관련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침 저에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건 전자파 측정기인데요.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걸로 애플 인증을 받은 구성이 전자파를 얼마나 차단시켜주는지 에어팟 충전 부분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가려보니 전혀 차단을 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전에 분리했던 애플 정품 구성을 그대로 올려봤는데 전자파 수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완전히 차단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벨킨 맥세이프 충전 부분도 들뜬 부분에서 새어나오는 전자파를 틈이 안 생기게 눌러주니 완전히 차단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애플 맥세이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파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듯해요. 그런데 한쪽에만 인증을 받았으면 반쪽짜리 인증 아닌가? 애플 인증을 받은 맥세이프 충전 부분을 열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과는 다르게 겹겹이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자파 차단이 되는 부분을 열어보면 무선 충전 코일도 전혀 다른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해 난이도에서 일반 제품들과 크게 차이 난다는 느낌이에요. 여기 용접까지 해둔 거 보이시나요?
분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용하지 못할 거 각오하고 열어봐야 한다는 애플의 아이덴티티가 애플 인증 제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중간 점검으로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마지막으로 회로를 열어보면 이전에 리뷰했던 정품과는 다른 구조라는 게 확인되는데요. 정품과 비교해보면 크기만 다르고 구성은 비슷하다는 느낌. 오히려 정품에는 없는 구성이 벨킨에는 있다는 느낌인데 이건 정품 케이블의 끝부분을 열어보니 케이블에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태만 다르고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한 구독자분께서 MFM이 애플에서 만든 걸 배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회로에 적혀있는 번호를 검색해보니 벨킨 관련 내용만 적혀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제조는 직접 하지만 애플에서 요구하는 칩과 마감 처리가 되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듯해요. 인증을 받지 않은 회로라도 다른 무선 충전 회로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회로 구성과 방열에 대한 대책을 많이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전기는 입력되는 전원에 대비해서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열어보면서 느낀 점은 쉽게 열리지 않고 충격 보호나 방열 대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부는 구조적으로 삼성 45W 충전기와 유사하다는 느낌이라 스탠드 입력 전원 33W 대비 더 높은 스펙이 아닐까 생각되더라고요. 오늘의 결론. 애플 인증 맥세이프 충전기는 충전 속도 때문이라면 굳이 구매를 할 필요는 없을 듯하며 안정성과 마감, 인테리어를 생각한다면 구매를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애플 인증을 생각하면서 아이폰보다 에어팟을 자주 충전하는 용도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따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가형 제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지만 맥세이프 인증에 공을 들였던 만큼 에어팟의 무선 충전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제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